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경주에서 온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경주하고 붙어 있는 영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도시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러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좀 바쁘지만 같이 얘기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반갑고 부럽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도시재생 좀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좀 도시재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을 한다는 지역들은 어떻게 됐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직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을 하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데 의아심도 많고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의 얘기는 별로 제가 안 합니다. 도시재생보다는 여기 주제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가까이 있는 경주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영천에서 어떻게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행안부의 주민자치 전문 강사, 그리고 사단법인 활동가,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 발표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0대부터 제가 60대까지 써놨는데 70대, 80대들은 더 힘드세요.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꼭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는데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대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의 문제서부터 다양한 어려움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신불자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고 30대 40대들 뭐 그림처럼 눌려 살고 있죠. 눌려 살고 있고 지금 50대 들어가면은 거의 50대 백수, 그래서 50 플러스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50대 60대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년을 지원해야 되겠다,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럼 청년들을 꼬셔가지고 창업이라도 시켜보자, 이렇게 우회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게 지역의 문제 아니면 청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 전략이 아니라 우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39살까지 제한을 하죠. 우리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청년 그러면 39살이까지가 청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40대도 청년이고 50대도 청년이고, 유엔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65세까지예요.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 조례로 65세까지 청년으로 한다라고 만들어진 군도 있습니다. 65세까지 왜요?
농촌 마을에 가보니까 65세, 70세 이하가 청년회장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화두로 얘기하는 게 워킹 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 빈곤이라고 얘기하죠. 일을 해도 힘들어요. 일을 해도 가난해요. 근로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벼락거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박탈감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행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한테 아니면 지자체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벌리는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들을 조금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워킹 푸어와 벼락거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 힘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새 이게 뭐지, 광자매인가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자, 이런 가운데 더 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마, 아빠,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애들 둘. 근데 그런 가족 별로 없어요. 지금 3명. 이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고 뭘 얘기할 적에는 가족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명, 6명이 기본적인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 자식 2셋,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 더 붙이면 이모, 고모, 삼촌까지 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좀 심한 경우 한 10명, 12명이 하나의 가족이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명을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세대 중에서 지금 4인 이상이 한 세대를 구축하고 있는 비율은 15%가 안 됩니다. 14.3% 정도 될 거예요. 14.3%. 가족이란 개념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세대 중에서 1인 세대주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말 기준으로 30%가 넘었어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1인 세대주.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0%가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뭉쳐서 비좁은 데서 살고 서로 이러고 살 적에는 가족이 행복의 원천이었어요. 가족의 집은 홈 스위트 홈, 내가 힘들게 일하고 쉬는 곳, 이런 개념의 행복의 원천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깨지다 보니까 가족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힘들어지면 그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의 원천에서 불행의 씨앗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너라도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우리 가족의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의. 나는 안 그래요. 행복하신 거예요. 저 행복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해피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얘기할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역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사업들도 있어요. 새들마을 사업, 농림수산축산부에서 했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특성화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국제도시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활센터는 옛날부터 직영을 했었죠. 행안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 기업 만들어 가지고 청년 창업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뭘 하고 있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이거 프로그램 돌렸는데 지역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취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그럴듯해 지원해줘요.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3억, 4억까지 지원해줘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 지원으로 다 쓰는 돈이 몇 조가 되는지 아세요? 청년 창업 지원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돈을 몇 조씩 쓰고 있어요. 저희 경주에서도 그래요. 저는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어도 해요. 지원이 없어도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지, 돈 몇 푼 지고 창업 지원한다고 임대료 지원해주고 이거 하나도 청년들한테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뭐 50조를 갖다가 퍼붓겠다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빚 좋은 개설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도시재생이 이제 올해부터 이전에 선도 사업이라든지 첫해 뭐 이런 선정된 지역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만료하기 시작을 해요. 올해부터. 근데 올해 사업 만료되는데 거의 없어요. 다 연장해요. 다 연장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의 혁신이에요. 행정이 중앙정부가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의 공동체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도시 만들기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앞서서 도시나 마을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들어진 거점 공간들, 공유 공간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관리 사업을 만들어야지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만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을관리 사업을 올해는 국토부에서 9개 선도 마을관리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수익이 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수익이 나는 데. 돈이 없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데 과연 협동조합이 마을관리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절대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익 모델엔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지 나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니까 우선 만들고 보자 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중심으로 뭔가 마을에서의 혁신이 지역에서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보통 짧은 거는 3년 아니면 긴 건 5년이에요. 그리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6년까지도 사실은 주는데 3년, 4년, 5년에 사업을 했다고 해서 도시가 지역이 달라지지 않는다예요. 하나도.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는 뭐 스페인의 어디, 영국의 어디, 미국의 어디, 일본의 어디라고 얘기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이상 20년씩 노력을 한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5년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지역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호도하고 있어요.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3년이면 되고 5년이면 돼요. 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니까. 도시재생은 절대로 3년, 4년, 5년 만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최소한 10년에서 30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이런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 뉴딜은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라는 큰 그릇에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지역에서 활동되고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야 돼요. 모든 사업들이 다 연계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관광체육부대로 따로 놀고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한데 다 모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예요. 주민자치 각 도마다 다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영천은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거 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주민자치가 사실은 지역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되고 주민자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가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공동체와 그런 주민자치. 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센터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계없이 시의회에다가 내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은데 1억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1억만 주세요. 그랬더니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행정에서 아니 센터장님 도시재생 사업하라고 모셔왔는데 왜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 공동체가 없고 마을 만들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하나도 안 됩니다. 마을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거점 지역뿐만 아니라 경주 전체에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사업을 해야지 됩니다. 라고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된 국비가 아니에요. 전액 시비 가지고 합니다. 시비 가지고 하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경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냥 우리한테 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못 드리는데요. 난 안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을 활성화 내지는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왜?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행정에 가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인데 내가 뭔데 뭐 줘. 잘 안 되면 시의원 도의원 통해 가지고 뒤에 가서 막 쑤셔대요. 그럼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쓰고 말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계획서를 만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렇지만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조직, 그 사람들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를 하는 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목적은 우선 마을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조금씩 낫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사업들이 전부 마을 공동체 사업만 하고 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들만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고 있어요. 왜? 단순하게 보조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은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도 제대로 못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기본적으로 뭐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나가요. 1년에. 근데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10억을 책정해내는데 10억을 한 푼도 못 써요. 주민들이 제한 사업을 안 내니까. 그럼 어떡하죠? 연말쯤 되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 돈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어떤 동네는 2천만 원, 어떤 동네는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시의원은 동네에 가서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어. 우리 주민 수건 사업 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요. 주민들은 거기에 맨날 속고 있어요. 맨날 속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왜 시의원이 필요한 사업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지역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도 아니고 주민자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는 봉사활동하는 건 마을 공동체 아닙니다.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단체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여기 영천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JC라고 있죠. JCI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뭐 봉사단체인 줄 알아요. JC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조직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봉사활동 얘기를 해요. 봉사활동 얘기야.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만들어진 결사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위해서 지역 주민의 삶과 행복 지수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지금은 다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를 추구해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지 된다. 수익을 내야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된다면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쭉쭉 오지 않아요. 쭉쭉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더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최소한의 노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 이거 보조금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내가 첫해 시의회에다가 1억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고맙게도 2천만 원밖에 안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1억 5천을 요구했더니 1억을 줬어요.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1억 5천을 다 줬어요. 근데 시장님은 왜 1억 5천밖에 신청 안 하셨어요? 왜 2억 5천 해가지고 이 활동을 더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을 커버할 역량이 안 돼요. 그냥 예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선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나가서 봐야 돼요. 다 나가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돈 주고 나서 돈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함께 가꾸는 농원이라는 산내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산내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여기 이장님은 올해 75세. 올해 75세고 여기 들어오신 지는 69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장님 하시면서 올해 75세인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요. 왜? 보조금 사업 하기 전에도 마을에서 매일 밥을 같이 드셨어요.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만약에 밥 먹는 장소에 누가 안 나오시면 옆에다 물어봐요. 어디 가셨는지 아냐고.
아, 딸내미가 와서 읍내 나갔어. 아니면 딸내미가 아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 오늘 어디 병원 간다고 그랬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찾아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마을 공동밥상을 했었어요. 마을 공동밥상을.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나누게 되고 동네에 빈집들도 생겨나지만 빈 땅들도 막 널려놔요. 빈 땅들도. 그래서 빈 땅 주인들은 보통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대도시에 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찾아가지고 전화해요. 야, 그 땅이 그냥 놀고 있는데 우리가 좀 활용할게. 활용할게. 그 대신에 어른 산소는 우리가 잘 벌초도 해주고 잘 관리해 줄게. 그래가지고 뭐 심어요. 야, 계속 지금 고구마를 심고 계시는데 고구마 수확량이 한 몇백 박스 돼요. 실질적으로 다 팔아요. 다 팔고 조금 필요하신데 나눠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안녕, 삶의 질, 그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산내에 있는 곤달비 마을이에요. 곤달비 마을 입구에서 우리가 마을 입구를 이게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꽃길 조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꽃길 조성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체 사업이 아니에요. 꽃길을 조성하는데 누가 조성을 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하셔야 돼요.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하시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소통을 해야지 됩니다. 소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은 보조금 못 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보조금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꽃길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동네에 이 꽃 보러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꽃 보러 많은 사람들 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아, 그러면 곤달비가 조금이라도 더 팔릴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희망사항이지만 그거 많이 안 늘어나니까 꽃길을 조성해서 그런 포토존도 좀 만드시고 그 옆에 사람들이 오면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팔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연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이 경주에 많으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뭘 활동을 하겠다라고 가지고 공동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외동에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은 공단이지만 뭐 작은 음악회 하겠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처음에 사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2000년도부터 이런 거 다 지원 안 해줍니다. 하나도. 왜? 이거 다 낭비예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아, 잘 먹었다. 오늘 한 끼 때웠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공동체 사업이 아니다. 공동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지원 안 해드려요. 지원 안 해드립니다. 이 내남에 있는 경주에서 울산 가는 내남 쪽에 있는 수통골 여기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렇게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바꾸세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지역 외 바깥에서 예술인들이 좀 한 10분 들어왔었어요. 뭐 미나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서각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몇 분들 계셔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전통 문화를 우리 지역에 집집마다 문패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셨어요. 오케이?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공동체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돈 줬더니 하루 저녁에 다 먹고 치웠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봉사활동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한다, 공동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빨래 해주기.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 빨래 해주기. 내지는
반찬 나눠주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마음에 상처 입으세요. 마음에 상처 입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독거 어르신 이불 빨래 해주고 겨울 거 빨래 해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하는 도중에 금방 나타나요.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리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빨래를 내놓는 게, 이불을 내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불을 내놓고 빨래거리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5번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5번은 찾아가서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좌우지간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어르신들, 이 독거 어르신들 이불이 옷이 그렇게 새 거가 아니에요. 근데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손상이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어내라. 나는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공동체에서 이거 물어줬어요. 새 이불 사다 드렸어요. 새 이불 학을 띄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학을 띄는 거예요. 반찬 사업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찬 갖다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이런 걸 고맙게 시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 1주 2주까지만 그 소리 나와요. 3주차 되면은 야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싱거워? 야 맨날 왜 풀떼기밖에 없니? 감사한 마음은 어디 가는지 다 없어지고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동밥상을 하든 반찬 나누기를 하든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면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져가고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액션을, 그 행동을 같이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정 안 해요.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작은 기쁨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공동체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지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동이라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공단이니까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뭐 이런 교육들 그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저희 센터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거의 다 가요.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친구들하고 쓰레기 다 줍고 왔거든요. 쓰레기를 다 줍고 왔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이 그날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센터장님 애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가셨다면서요? 네. 아니 내가 갔으면 같이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가서 사진 찍으려 갔으면은 뭐하러 찍어 가요 제가? 뭐하러 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에 문제 일으키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쓰레기 줍는데 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외국 애들만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줍죠? 그럼 얘네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쓰레기 줍고 하는데 얘네들은 버리기만 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갈등의 소지는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올해는 조금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든 조금 발전을 한 거예요. 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체 활동도 한 번에 뭐가 되지 않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사실은 보조금 사업하고 공동체 활동을 해요. 근데
쉽게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쉽게 포기해요. 당장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더 쉽게 손을 놔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 영상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성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성과 공유회를 한 영상인데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참여하신 공동체의 한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는 센터에서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요. 쓸데없이 돈 쓴다고. 필요하긴 한데 자우지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청에 있는 대연회 홀에서, 큰 홀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꽃으로다 그 공간을 장식한 적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과 공유에는 주인공이 주민들이고 공동체가 주인이에요. 그분들한테 대접해드리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꽃 달아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시장, 시의회, 의장 꽃 안 달아줬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민들한테, 공동체 대표들한테 고맙다라고 와서 인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에? 인사하고 가실 것 같으면 시장님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저 찍히죠. 찍혀요. 근데 일정이 바빠가지고 못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왔으면은 한 분 한 분, 한 팀 한 팀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다라는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시장님 첫 해 못 오셨어요. 이때 2020년도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거 계속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확대해달라. 중요한 거는요, 확대해달라고 그래서 확대하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저희가 역량이 되지 않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면 지금까지 제대로 조금이라도 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30개를 하고 싶어. 30개 못합니다. 10개 했으면은 11개, 12개를 하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근데 공동체 활동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보조금 주고 이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문화 공동체가 됐든 일자리 공동체가 됐든 마을 기업 만드는 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일 시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시작돼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라고 저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좀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부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뭐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모여서 얘기하세요 그래요.
모여서 얘기하세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그냥 모여서 잡담하세요. 잡담하시다 보면 우리 동네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아? 아, 우리 동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 우리 동네 이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나와.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 활동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이 겪어지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해요. 공동체 활동이나 공동체 사업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 일을. 사람이 일을 만드는 거지. 돈을 10억이 들어갔다 100억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다는 건 뭐죠? 이상한 건물들만 생겨요. 이상한 건물들만.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만들었으면 잘 써야죠.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되고, 보여주는 행사에 집착하다 보면 결과만 찾아요. 결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만큼 힘들었고 얼마만큼 같이 얘기를 나눴고 얼마만큼 서로 싸웠는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든 걸 기록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걸 기록하시라고. 근데 공동체 활동하면서 기록들 잘 안 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협의체 모여가지고 회의록 안 만들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똑같은 얘기 뭐죠? 불평, 불만만 얘기해요. 이전에 했던 불평, 불만을 올해 이번 달에 모여가지고 또 해요. 아마 다음 달에도 또 할 거예요. 최소한 기록이 돼 있으면 이거 지난달에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게 안 된 이유가 뭔지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업도 잘 기록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동체 활동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공동체 활동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세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는 이유예요.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할 장소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하려고 했더니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험이 없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르니까 그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할 수 있게 나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게 필요해 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장소가 없다? 영천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 쎄고 쎄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잘 안 써요. 그리고 왜 쓰고 싶은데 잘 안 빌려줘요. 왜? 나 밤에 필요해요. 그럼 행정에서는 밤에 못 쓰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왜?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못 빌려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찾지 마시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전 얘기해요. 공간 사용료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기 밤에 불 켜고 에어컨 틀잖아요. 그 돈만 받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돈만. 이 공간을 누군가가 와서 써준다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매칭도 시켜줘요. 공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 찾아요. 잘 못 찾아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죠.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사람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동체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좀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빠들을 좀 모여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쭉 붙였더니 뭐 3명, 4명, 어떤 때는 한 5명, 6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소개도 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죠?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커피숍 가요. 커피숍 가가지고 그래서 커피숍 잘 돼 있으니까 커피숍 가니까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죠. 그럼 뭐 커피 마시고 얘기해요. 돈은 누가 내죠? 돈은 모이자라고 한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는 모이자고 한 사람이. 그래 두 번째 또 모였어요. 또 이제 소개가 끝났으니까 우리 동네 어때요? 우리 동네 살기 좋아요? 아 이런 거 불편해요? 뭐 이런 얘기, 애 키우는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래요. 그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누가 돈 내요? 모이자고 한 사람. 두 번째 돈 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우리 커피만 마시지 말고 우리 다음번에는 치맥 한번 하죠. 치맥 맥주 먹으면서 닭 먹으면서 얘기하죠.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 모이면 어디 닭집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얘기했어요. 돈은 누가 내죠? 처음에 모이자고 한 사람. 근데 커피값도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커피값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밥값만큼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닭도 먹고 맥주도 마셨어요. 더 나가. 돈을 내가 3번, 4번 내다 보면 이거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였는데 내가 모이자고 그랬지만 왜 맨날 내 돈을 내가 돈을 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한 5번째쯤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좀 공동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고 남의 돈을 먹는 거는 남의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얘기해요. 아니 누구 아빠가 왜 맨날 커피값 내? 이번엔 내가 한번 낼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 다음번엔 내가 낼게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만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더니 이런 영천 같은 데만 해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제가 표현은 어르신들만 있고 청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액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얘기를 할 적에는 다 좋은 얘기고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럼 이거 합시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뒷짐지고 있어요. 누가 하겠지.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어려워요. 공동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잘 합시다. 절대로 쉽지 않고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지역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혁신하는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은 단순하게 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동네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영천 안에서도 동네마다 읍면동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 특성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사람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가치를 우리 동네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선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역량강화교육이나 뭐 있다 있고 하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마을 지도 그리기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을 지도를 왜 그리는지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 찾아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가 대체 어떤 동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 지도를 그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역은 그냥 단순하게 사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 로컬 상점들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만들어야지 됩니다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로컬 상점. 로컬 상점은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로컬 상점이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상점이 로컬 상점이 아니라 로컬 상점은 지역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이 돼야지 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곳이 돼야지 되고 사람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가게 열어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한다 그래서 그게 로컬 상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영업 장소예요. 영업 장소. 우리가 로컬 상점이다. 로컬의 거점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도 자기는 돈을 벌고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지역에 있는 장점들, 지역에 있는 자산들, 지역에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역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와서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여기서 활동 안 해요. 그 친구는 로컬 상점 안 해요. 지역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가요. 뽑아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주길 기다려요. 저는 거꾸로 해요. 그런 친구 와가지고 피 빨아먹고 쫓아내버렸으면 좋겠어요. 피 빨아먹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뽑아내 먹고 한 2, 3년 있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컬 상점, 로컬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지역의 추억과 기억을 일으켜줘야 돼요. 이게 차별화예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요, 영국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박물관을 꼭 가세요. 프랑스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세요. 영국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을 가세요. 이게 미국에 있는 박물관까지 세계 4대 박물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럽에 가시면 대개 다 거기 같이 거쳐요. 거기 거치는데 영국에 대형 박물관보다 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국 최고의 국립미술관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셔널 갤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한국 사람들 잘 안 가세요. 저도 못 가봤어요. 대형 박물관은 3번인가 갔는데 여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기에 세계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원화들 여기 다 있어요.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원화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한 10년 전인가 언제 영국 런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내셔널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문화, 자부심 굉장하거든요. 여기에 만약 불이 났는데 딱 한 점만 들고 나온다면 뭐를 들고 나올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대체로 뭐 피카소니 뭐 고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제품이 1등, 의외의 제품이라고 죄송합니다. 의외의 작품이 1등을 했어요. 그 작품이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 작가가 그린 전함 테르메르예요. 테르메르. 요게 전함이에요. 요게 전함이고.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뒤에 제가 드릴 건데 이게 1등을 했어요. 의외였어요. 영국 사람들도 의외였는데 작품 속에는 테메레르오는 원래 트라팔가 해전에서 19세기 초에 되게 큰 공적을 올려서 이제 국가의 영웅으로 평가받았던 함선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 함선도 완전 퇴물이 되어버려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증기선에 예인돼서 끌려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렇게 지는 태양과 함께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림이 이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이 작품이었죠.
트라팔가 해전을 통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닦았어요. 무적 함대 스페인과 프랑스 함대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거기서 그 전투에서 이기는데 주역을 한 게 이 전함이에요. 이런 전함. 그래서 이 전함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고물이 다 돼가지고 해체 작업 내지는 어디 가지고 가는 증기선이에요. 증기선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힘이에요. 증기라는 거는 증기기관차, 증기선을 새로운 힘이 옛날의 힘을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새로운 힘이. 시대가 바뀌었어도 영국은 세계의 영국이야. 이런 거를 그린 거예요. 작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럼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냥 여기 무슨 뭐가 있어요. 저희 경주에 보면은 세계문화유산 도시라고 그래요. 뭐 불국사, 석굴암 뭐 얘기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불국사 보러, 석굴암 보러, 첨성대 보러 경주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왔으니까 그냥 한번 보는 것뿐이에요. 첨성대를 보기 위해서 경주 오지 않아요. 석굴암 가기 위해서 경주 오지 않아요. 경주에 그냥 놀러 와요. 간단해요.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경주에 놀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주라는 도시는 계속 침체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경주에 계시는 분들은 신라천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거 가지고 피 빨아먹고 사는 도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피 빨아먹고 사는 도시라고. 더 우리 거를 만들려고, 내 거를 만들려고, 우리 지역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없이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내셔널 갤러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보실게요. 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 속에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찍힌 장면이 있는데요. 퇴물이 되어버린 007과 그 새로운 신입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었던 요원 휴가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둘이 같이 바라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Always makes me feel a little melancholy. A grand old warship being ignominiously hauled away for scrap. 스카이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아마 봤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007 영화 하도 많으니까. 이 장면이 있었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왜?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영화에서 큐는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가 허연 무기 개발 전략가였으니까. 근데 스카이폴에서 젊은 친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007은 아직도 이 친구가 큐라는 걸 몰라요. 이 만나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어디서 만났냐?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 그림 앞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함의 퇴역이라니. 이 영화의 스카이폴에서의 어떤 007은 퇴물이에요. 공주는 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오전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고 멜랑거리하다라고 얘기하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The inevitability of time, don't you think? What do you see? A bloody big ship. Excuse me. 007. 왠지 모르고. I'm your new quartermaster. You must be joking. Why? Because I'm not wearing a lab coat? Because you still have spots. My complexion is hardly relevant. Well, your competence is. Age is no guarantee of efficiency. And youth is no guarantee of innovation. I'll hazard I can do more damage on my laptop sitting in my pajamas before my first cup of Earl Grey than you can do in a year in the field. Oh, so why do you need me? Every now and then a trigger has to be pulled. Or not pulled? 이 내용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우리가 젊은 세대하고 기성세대, 나이 든 세대가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우선 젊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애송이 취급밖에 안 해요. 애송이 취급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 퇴물하냐? 퇴물이 아니냐고 그래. 그래서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나 컴퓨터 하나 가지고도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007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왜 필요하지? 때로는 직접 현장에서 총 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007이 한 얘기가 뭐예요? 총을 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총을 못 쏘게 막는 게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한다고 할 때 다양한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공동체 하겠다.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줘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갈등이에요. 갈등. 남을 인정해줘야지 돼요. 남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영화를 쭉 보면은 결국은 007이 K가 만든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요. K가 자오죠. 영화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제가 계속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는 더 이상 지역 활성화 못해요.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역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누가 바꿨어요? 뭐 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지역을 바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오케이, 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잘 활용해야지.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서 더 큰 걸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들도 젊은 사람들도 아유 저 씨 맨날 꼰대짓만 하고 있어. 경험이 능사가 아니야.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동체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행복 추구하지 마십시오.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뭐 지역의 혁신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죄송스럽지만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이에요. 제가 왜 행복을 좋아하지 않느냐? 저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기쁨은 뭔지 알아요. 즐거움은 뭔지 알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기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찾지 말고 파랑새를 자꾸 찾지 말고 기쁨을 찾자. 기쁨을 쌓아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활동을 한다.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조금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지역의 기쁨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의 기쁨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해피함 뭐 이런 것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니까 저분이 참 좋아하셔. 그래서 내가 즐거워. 이거 공동체예요, 그냥. 근데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해피해야 돼. 내가 배불러야 돼. 그게 행복일까요,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그거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뭔가 지역사회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행복보다는 기쁨을 찾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을 찾자. 그래서 기쁨을 많이 찾다 보면은 지역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열정밖에 없어요. 답이. 순수한 열정이에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하겠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동체 하세요. 마을기업 하세요. 협동조합 하세요. 근데 큰 걸 만드세요. 큰 걸 만들어야지 내가 먹을 게 있어요. 큰 걸 만들어야지 내가 먹을 거 있는데 조그만 거 뜯어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조그만 거 뜯어 먹으려니까 서로 싸워요. 뭐 하나 생기면. 그래서 순수한 열정으로 큰 거 만드세요. 큰 거 만들기 위해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애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디서 찾았냐면요. 이거 애들이 뛰어노는 그림을 막 사진을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 애들이 뛰어노는 사진은 별로 없어요. 외국 애들이 뛰어노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뛰어노는 사진은 많은데 대한민국 애들이 뛰어노는 사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 애들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버리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못 써요.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 사진을 쓰는 이유는 애들이 다 표정이 앞에 있는 놈이나 뒤에 있는 놈이나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애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방학 때 성적표 받고, 요새 성적표 안 주죠? 방학식하고 쫙 나오는 애들, 해피야, 해피. 내가 학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피야.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거꾸로 생각하고 싶어요. 애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학교를 가는 길에 한 놈 두 놈 모여가지고 학교를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가고 싶어요. 라는 표정이라면, 만약에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뛰어간다면 그 지역은, 그 동네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 지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애들은 한계를 짓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처럼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처럼 바보처럼 순수하게 뭔가를 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는 모습을 만드는 우리 동네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의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을, 조금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더 많은 얘기를 더 많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